우리는 왜 귀신을 무서워할까요? 단지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죽음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일까요? 한국의 귀신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장례 문화가 있고 억울한 죽음이 남긴 한이 있으며 질서에서 밀려난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서양의 유령이 폐성, 저택, 그림자와 연결된다면 한국의 귀신은 흰옷, 긴 머리, 원한, 그리고 미처 끝맺지 못한 삶과 연결됩니다. 죽었으나 떠나지 못한 자들, 잊혔으나 사라지지 않은 자들. 오늘 우리는 한국 전통 속에서 전해 내려온 대표적인 귀신 10가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이런 존재들을 상상했는가?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경계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공포의 가장 대표적인 형상, 처녀귀신입니다. 처녀귀신은 대개 흰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말없이 서 있는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얼굴이 창백해서가 아닙니다.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한 사람의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질서였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혼인과 가문, 출산, 제사의 틀은 매우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혼인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거나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끝맺지 못한 삶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처녀귀신은 무섭지만 동시에 슬픈 존재입니다. 그 공포의 핵심은 공격성보다도 풀리지 않은 한에 있습니다. 한국의 귀신이 괴물이 아니라 사연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바로 이 처녀귀신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처녀귀신과 짝을 이루는 존재, 몽달귀신입니다. 몽달귀신은 흔히 장가들지 못하고 죽은 총각의 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처녀귀신보다 덜 강렬하게 소비되었지만 그 상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개인적 행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계승, 제사의 지속, 사회적 역할의 완성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 질서를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사회적으로도 미완성 상태에 머물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몽달귀신은 때로 해학적으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미련과 허전함이 깔려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삶, 도착하지 못한 자리, 몽달귀신은 남겨진 욕망과 미완의 흔적을 상징하는 귀신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민간 공포에서 가장 생활 가까이에 있던 존재, 물귀신입니다. 물귀신은 강, 연못, 우물, 바다처럼 물을 경계로 나타나는 귀신입니다. 대개 물에 빠져 죽은 자의 혼으로 여겨졌고 때로는 산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인다고도 믿어졌습니다. 왜 물귀신은 그토록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물은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한순간에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두운 밤, 깊이를 알 수 없는 물가, 발을 헛디디면 끝이라는 감각은 예로부터 매우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물귀신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위험한 장소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가를 조심하라고 말할 때 어른들은 종종 귀신의 이야기를 빌렸습니다. 물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괴담 속에서 가장 기괴한 형상을 가진 존재, 달걀 귀신입니다. 달걀 귀신은 얼굴에 눈, 코, 입이 없거나 매끈하게 지워진 얼굴을 가진 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귀신은 피를 흘리거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지 않아도 무섭습니다. 오히려 아무 표정도 없다는 점이 더 섬뜩합니다. 인간은 얼굴로 상대를 인식합니다. 감정을 읽고 정체를 확인하고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사라져 있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익숙한 인간이 아닙니다. 달걀 귀신이 주는 공포는 원한의 공포가 아니라 인식 붕괴의 공포입니다. 보이는데 알 수 없고 분명 인간의 형상인데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존재, 그 모호함이 곧 공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의 불완전함 자체가 섬뜩함이 되는 귀신, 외다리 귀신입니다. 외다리 귀신은 말 그대로 한쪽 다리만 있거나 절뚝이며 다가오는 귀신으로 전해집니다. 이 귀신은 빠르게 달려들지 않아도 무섭습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걸음, 균형이 깨진 움직임이 더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온전한 죽음과 온전한 장례가 중요했습니다. 몸이 심하게 훼손된 차에 죽거나 비참한 사고를 당한 죽음은 그 자체로 질서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외다리 귀신은 단지 기괴한 형체가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죽음이 남긴 불길함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어딘가 무너져 있는 존재, 그 어긋남이 사람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확히 말하면 떠도는 귀신은 아니지만 늘 공포와 함께 기억되는 존재,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는 귀신이라기보다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사자, 즉 죽음의 질서를 집행하는 존재입니다. 검은 옷, 검은 갓, 차가운 얼굴, 그리고 손에는 명부가 들려 있습니다. 한국 민간 인식에서 저승사자는 원기처럼 한을 품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복수하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해진 때가 되면 찾아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가릅니다. 그런데도 왜 저승사자는 그토록 무서울까요? 그 이유는 그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승사자는 죽음의 필연성을 눈앞에 세우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순간, 인간은 바로 그 확정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일곱 번째는 한국 귀신관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존재, 원귀입니다. 원귀는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입니다. 누명을 쓰고 죽었거나 배신당해 죽었거나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자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원귀라 불렀습니다. 원귀는 한국 귀신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한국의 귀신은 단순히 무섭게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왜 저렇게 되었는가, 무엇이 그를 떠나지 못하게 했는가, 누가 그 한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귀 이야기는 종종 한편의 사회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자가 말할 수 없던 세상에서 귀신이 되어 돌아온다는 상상은 침묵당한 감정의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집 밖에서 들어오는 낯선 기운, 객귀입니다. 객귀의 객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손님은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객귀는 집안의 조상신이 아니라 밖에서 떠돌다 들어온 외부의 귀신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운, 갑작스러운 병, 집안 분위기의 이상함, 정체 모를 불길함이 닥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객귀의 짓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객귀가 두려운 이유는 낯설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혼은 제사를 통해 모실 수 있지만 객귀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 공포를 키웁니다. 아홉 번째는 이름조차 없는 수많은 떠도는 존재들, 잡귀입니다. 잡귀는 특정한 사연이나 외형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넓은 공포를 담당합니다. 폐가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싸늘함, 혼자 있는 방에서 문득 스치는 섬뜩함, 이유 없는 악몽과 불길한 기분. 이런 것들은 종종 잡귀의 기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잡귀는 한국 민간 신앙에서 매우 현실적인 존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틈새에 스며드는 작은 불운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적을 붙이고 굿을 하고 금기를 지키며 잡귀를 막고자 했습니다. 잡귀는 거대한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불안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무서운 귀신들과는 다른 결을 가진 존재, 조상혼령입니다. 한국 전통에서 죽은 자의 혼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혼은 가족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 모셔지고 후손의 삶을 지켜보며 집안의 안녕과 연결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통 세계관에서 죽음은 완전한 단절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떠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호는 귀신이 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어떤 호는 조상이 되어 기억과 예의 대상이 됩니다. 즉 한국의 귀신과는 단순히 죽은 자는 무섭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기억되는가, 어떻게 모셔지는가에 따라 죽음 이후의 존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무서워할까요? 그것은 단지 보이지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귀신은 인간이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죽음, 끝내지 못한 삶, 질서에서 밀려난 존재, 예를 다하지 못한 관계, 설명할 수 없는 불안. 한국 전통의 귀신들은 그저 밤에 나타나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시대의 두려움이었고 공동체가 지키고자 했던 질서의 그림자였으며 때로는 말할 수 없던 슬픔의 형상이었습니다. 처녀 귀신은 하늘, 몽달 귀신은 미완을, 물 귀신은 재난을, 달걀 귀신은 정체불명을, 외다리 귀신은 비정상적 죽음을, 저승사자는 필연적 운명을, 원귀는 억울함을, 객귀는 낯선 불운을, 잡귀는 이름 없는 불안을, 조상 혼령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결국 귀신은 죽은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자의 두려움이 만든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의 귀신이 오래도록 살아남은 이유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귀신은 허상이 아니라 인간이 잊지 못한 감정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